안녕하세요. 설득금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험 지각과 건강 행동, 위험을 지각하는 것, 특히 위험 가능성,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건강 행동이나 건강 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 연구팀에서 쓴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번 ICA 2020년 헬스 커뮤니케이션 디비전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할 논문인데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논문을 지금 읽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이제 시작은 어디서 됐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unrealistic optimism 아니면 optimistic bias라고 부르는 그 논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ptimistic bias가 있고 그래서 와인슈타인이 optimistic bias가 뭐 항상 여러 가지 라이프 이벤트 에서 다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자신한테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 사람들이 예상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일어날 거라 해서 이게 컴패러티브 저지먼트인데 사회 비교적인 이런 이제 지각인데 거기에 어떤 편향적 지각이 작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optimistic bias라는 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잘 해명이 안 되고 반대되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논문을 읽었는데 Taking Stock of Unrealistic Optimism에서 consequence에 관해서 이게 좀 논란이 분분하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은 이게 근데 주류의 어떤 기존 관념이라든지 아니 연구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optimistic bias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과 비교한 거. 그러니까 이제 남은 뭐 걸릴 확률이 50%인데 나는 걸릴 확률이 10%야. 그럼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 행동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가설을 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남이나 비교도 그렇고 실제로 일어날 객관적인 가능성은 객관적인 가능성은 사실 높은데 그 사람이 지각한 자기가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건강 행동을 할 가능성, 뭐 담배 끊는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딜러드, 맥컬, 클라인의 스타디인데,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도 쓰고 뭐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논문이 잘 퍼블리시가 안 돼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기본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근데 자, optimistic bias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딴 사람의 리스크는 높고 자기 리스크는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건강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부적인 관계 있어요. 근데 이 B0, B1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무시해야 되는 개인적인 에러인데 자 behavioral intention은 이 낙관적 편견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낙관적 편견이 크면 근데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하면은 간단히 이렇게 이렇게 이제 풀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요 부분을 봅시다. 셀프 리스크가 커. 나한테 내가 그걸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비해벌 인텐션을 더 많이 하게 돼. 말이 되죠? 이건 말이 돼. 그러나 딴 사람한테 걸릴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나는 행동을 더 안 하게 돼. 코로나를 생각해보면 코로나는 딴 사람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딴 사람들이 와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럼 나는 건강 행동을 더 안 해. 이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셜 컴패리즌 티어리는 정말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는 남이 어느 정도 하는지가 기준이 옳고 그러면 기준이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하면 뭐 남이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고 남이 조금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그 말이 되는 상황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은 이게 논리적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검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측정을 하고 뭐 자기 걸 측정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검증을 하면 실제로 이것 때문에 효과가 났는지 이것 때문에 효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그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내가 병이 걸릴 확률이 커 그러면 내가 어떤 건강 행동 하겠죠. 근데 그 이거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효과가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가. 근데 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보면 자 이게 셀프 리스크가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는데 자기가 경험할 확률. 그다음에 아더스 리스크도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그 이 두 가지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건강 행동을 하고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는 셀프 리스크도 크고 아더 리스크도 커요. 근데 사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건강 행동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셀프 리스크도 로우고 아더 리스크도 로우야.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둘 다 이거 두 개를 빼기를 하면 값이 제로예요. 제로. 두 개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빼기를 해서는 낙관적 편견 연구라든지 근데 그 넓게 봐서 이게 객관적인 리스크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그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문제다.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아더 리스크는 빼고 건강행동 설명할 때는 아더 리스크는 빼고 자기에 대한 위험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믿음만. 자기가 병에 걸릴 확률만 가지고 건강 행동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 행동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리터러처를 보니까 그래도 그게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에 의사가 당신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하면은 병을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변수예요. 근데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뭐 코릴레이션이 무지하게 높게 나와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 연구를 살펴보면은 코릴레이션도 낮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때 설명을 그 해명을 뭐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당신이 이제 수술을 안 받았을 때 그 죽을 확률이 얼만큼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수술을 받고 안 받고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당신이 이제 앞으로 그 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신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는 수술을 받을 거야. 아니면 담배를 끊을 거야. 담배를 결국 끊었기 때문에 나중에 잘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물어야 돼. 컨디셔널. 네가 담배를 안 피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담배를 그럼 그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담배를 끊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나눠서 물어서 뭐 optimistic bias도 재고 낙관적 편견도 재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연구를 보면은 이걸 적당히 구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콜레지도 낮게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연구를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논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와니스라는 사람이 그 한 논문인데 쓴 논문인데 이 논문은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근데 conditional health threat.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susceptibility 여기에 이제 걸릴 가능성인데 severity 심각성도 뭐뭐 했을 경우에 심각성, 뭐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성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잘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서 잘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의 시나리오 주고 프로아브라는 어떤 그런 약을 공동체에 투여하면은 살 확률이 얼마큼이다, 이런 거, 요걸 이제 실험적으로 해서 이걸 차이를 두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쓰면은 그 위험이 어느 정도다, 이걸 또 차이를 줘서 실험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시베리티도 심각성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띠는 복잡한데 뭐 베네핏도 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해결책을 쓰지 않았을 때 그게 질병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또 좋은 걸로 바라보고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고, 그러나 그걸 썼을 때는 또 이제 그 찬스가 낮아진다고 해야지 해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 따져보면 리스판스 이피커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연구도 하나 하고, 하나는 또 덴탈 플로싱으로 서베이를 해가지고 또 그런 걸 테스트했어요. 노 플로스일 때 서브세티빌리티, 플로스 할 때 이렇게 치실을 사용할 때 서브세티빌리티, 너한테 걸릴 가능성,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물으면 그게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근데 코릴레이션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연구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또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옛날 딴 사람들이 그냥 5년에 당신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큼입니까? 뭐 이거는 unconditional risk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게 나중에 자기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결과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후회한다든지 실망하든지 이제 그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이 브리오라는 또 와인스타인, 이게 또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자, 이 테스트를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제대로 perceived 리스크가 두 가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요 타임 안에서 재는 perceived 리스크, 요거는 컨디셔널이야만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컨디셔널이었어요. 근데 내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병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이거를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비헤비얼 인텐셔널을 더 많이 하겠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inaction conditional risk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의 그 걸릴 가능성은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리벤티브 비헤이비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 사람들 비헤이비어 모티베이션 띠어리를 하이파스 그렇겠죠, 당연히.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내가 이제 만약 행동을 했다라고 치면, 아니면 사실 행동 의도만 갖고 해도 돼. 행동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리스크를 리어프레이저, 재평가를 해서 퍼시브 리스크를 낮게 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은 unconditional risk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가설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좋은 스타디고, 근데 이런 결과 발견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타임 1과 타임 2 사이에 백신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는 높게 리스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를 낮게 그 사람들이 타임 2에는 이제 리스크가 낮아졌고, 그러나 백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도 리스크를 높게 보지 않았고 두 번째도 리스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나이스한 스타디고 되게 중요한 스타디로 생각해서 이걸 많이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라지 사이즈 서베이예요. 근데 한 1000명도 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1000명은 안 됐나?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백신 받은 사람의 숫자가 6%밖에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 700명인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4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컨클루시브하지 못하다. 뭐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기획해서 실험 연구를 해서 스타디를 했고,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넘어갑니다. 자, 읽으면 many health promotion. 자, 이게 서문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예? 자,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risk estimate. Perceived likelihood of experiencing health problem or perceived susceptibility. 자, 이런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지각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 걸릴, 그 사람이 걸릴 가능성. susceptibility죠, 취약성.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key motivators protection behavior. 근데 despite the theoretical practical importance of perceived risk likelihood, different researchers have conceptualized it differently. 사실 여기에 perceived risk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혼재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most prior studies have defined perceived susceptibility is subjective probability that an event will occur.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How likely are you to have a gum disease within the next 10 years? 너가 10년 동안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이제 unconditional risk estimate인데 이걸 가지고 또 behavioral intention이란 말 하려 그러면은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나는 나는 앞으로 치실을 할 거야. 잘 관리를 잘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not suitable 적당하지 않다. 이 perceived risk랑 protection behavior intention이랑 같이 이제 보는데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Argue the unconditional risk estimates can reflect a variety of factors. 그럼 뭐 이 앞으로 인텐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브류 and his colleagues 2004년도에 이미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conditioned on not taking action to better predict behavior intention.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된다는 거라고 이미 잘 지적을 했고 그런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inaction으로 인용됐어요. How likely are you to have gum disease in next 10 years if no action is taken?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susceptibility를 물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류어 같은 경우에 이걸 해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리스크 리어 어프레이저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연구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extend research suggests that conditional rather than unconditional risk estimate should be used to predict protection, intention, and behavior.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이걸 conditional risk estimate이 protection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많이 이렇게 잘 설명하겠죠. 그래서 했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뭐냐면 라니스의 연구다. 응? 대표적인 연구가 라니스의 연구인데 라니스 tested the effect of conditional risk information on attitude protection behavior.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액션이랑 인액션이랑 두 개를 다 나눠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행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네가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액션을 취한다면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가장 확실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결국은 사실은 뭐 건강 행동 이론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병이 감기냐 암이냐. 그냥 하나는 내가 그거를 특별한 행동을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이 걸릴 가능성. 예? 태풍이 온다. 태풍이 큰 태풍이냐 작은 태풍이냐 이 심각성이고 태풍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는 그거는 susceptibility 가능성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위험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위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건강 행동을 취하겠죠. 근데 건강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내가 그런 건강 행동을 할 게 있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서를 보면 되죠. 근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액션, 인액션. 자, 그래서 이제 그 라니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라네스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잘했어요. 근데 라네스가 했는데 그거는 하나는 이제 앞에는 익스페리먼트인데 아주 가정적인 걸 가지고 했고 두 번째 거는 그 잇몸 치료를 가지고 서베이를 했는데 이제 서베이를 해서 한 번에 하면은 그 행동이랑 위험 지각이랑 이게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테스트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체계적으로 그걸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설을 Inaction Conditional Risk Information 그러니까 이제 High and Low 이렇게 인액션 하면은 너가 걸릴 위험이 얼만큼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높게 줄 수 있고 적게 주는 그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메시지 주고 그 사람들 믿게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액션 컨디셔널 리스크. 그 덴탈 플로싱을 하면 얼마나 너가 걸리겠는가를 걸릴 확률이 얼마나 낮아지겠느냐를 하이 앤 로우 이렇게 해서 하면 요거는 이제 높으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프로텍션을 더 하게 되겠죠. 건강 행위를. 그다음에 이제 인액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행동을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그 위험 지각을 높게 하면 인액션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액션 컨디셔너는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더 타임 2에 가기 전까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리스크 리어프레이절. 그러니까 리스크 리어프레이절이라는 거는 위험을 다시 이제 지각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이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행동을 자기가 이제 했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거를 어프레이저를 낮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했는데 자, 어떻게 했냐는 제가 이거를 여기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설문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상적인 이런 가상적인 걸 준비를 했어요. 이런 이걸 준비를 해서 건강신문 기사에서 30대의 인문 질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 위험을 가리키겠다. 이렇게 하는 다음에 체계적인 인문 관리 하지 않을 경우 20% 사람들이 인문 질환을 결혼한다. 그래서 이 20%인데 다른 조건에서는 50% 높게 이게 낮고 높고 그다음에 정기적 시술 사용하는 경우 5%로 줄어든다. 예? 근데 그것도 있지만 딱 한편은 20%인데 15% 줄어든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런 거 만들고 자 여기서 20% 5%도 있고 20%인데 15%. 자 그다음에 이건 50%인데 10% 떨어지는 것도 있고 50%인데 35% 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효과가 적은 거고 이건 효과가 높은 거고 이건 위험 가능성 높은 거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물었냐면은 귀와 비슷한 연령대 평균적인 사람이 정신 치료 사용 등 인문질환 예방을 책임 노력을 안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됐냐고 위험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20포인트짜리를 만들어서 커서를 이동해서 사람들이 자기 위험 정도 표시할 수 있게. 자, 요거는 귀하가 이건 다른 사람들이고 이건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사실 큰 데이터인데 요건 이제 딴 사람과 자기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자, 그다음에 귀와 비슷한 연령대 평균적인 사람 기생식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똑같이 했는데 이거는 체계적인 노력을 할 때 잇몸 치료 사용할 때 한번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준 그 정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갖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턴이 발견됐어요. 자, 그 패턴이 어떤 거냐면 보면 자 이건 이거로 설명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런 변수들을 측정을 하고 그런 결과인데 결과는 이걸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 high inaction conditional risk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그 취하지 않으면 위험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더 인지하게 되고 가설이 지지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높으면 사람들이 더 자기 그 건강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high action conditional risk 이거는 만약 하이라는 말은 액션을 취해도 위험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할 때 액션 컨디션 리스크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지각도 높게 하는데 그러나 여기는 네거티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점수 되게 작은 거는 여기서 요거는 숫자가 크고 이거는 10%, 20%, 30%, 100%짜리인데 여기는 인텐션은 0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작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시그니피컨트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헤이비어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한 게 발견됐는데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에 관한 것만 했죠. 자신의 관한 것. 그러니까 타인은 사실은 이제 뭐 건강행동에서는 타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질병 관련되는 거는 뭐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타인들이 그 집단이 얼마나 날씬한가 집단이 얼마나 뭐 이런 것도 집단이 얼마나 운동하네 이런 것 소셜 인포메이션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거다.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두루두루 연구할 거리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잘 보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